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글로벌 집단 감염자가 최소 136명으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까지 파악된 전국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울 76명을 포함해서 최소 136명으로 늘었는데요. 당국은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시적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꼭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확산의 규모와 속도, 결국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젊은 연령층이 무증상인 상태로 기저질환자, 어르신, 환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면 발생이 감소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마무리 단계에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말 종교 집회도 시작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말이 정말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감염까지 일어나서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인천에도 지금 문제입니다.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까지 감염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1명이 감염됐었는데 오늘 14명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학생들이 감염돼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 13일에 고3 등교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는 왜 무직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충격이 때문에 이 접촉한 학생이 또 교회까지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수백 명의 그 대상자들 그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나 협조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박남춘 인천시장이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학조사 당시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의 그런 처벌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없는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 홍대 주점에서 일행 5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태원에 방문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홍대 주점을 통해서도 확진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엠번방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졌죠, 갓갓. 네. 5년 전부터 그런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네요. 예,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이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문영욱이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 등에 자신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경찰에 신고되는데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서 사진, 동영상, 그러니까 모두 3천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경찰이 볼 때는 확인한 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만 이렇게 범행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는데 문영욱은 2015년 7월쯤부터 유사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영욱 같은 경우는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상 이유로 정확한 어떤 수사 기법을 썼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욱 같은 경우는 범행 초기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10,000원씩 모두 9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았지만 모두 피해자들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이 상품권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고 말을 잘 듣는 데다가 본인이 직접 쓰면 경찰에 잡힐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얘기는 이런 점에서 이 박사방 운영자 조조빈과 좀 차이를 보인다. 문영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재미로 범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수사는 계속 하겠지만 현재까지 문영욱과 조주빈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속돼 있는 조주빈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조주빈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하. 그래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주빈도 이 해당 직원과 일부 동선이 겹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있었죠. 아까 일부에서 저기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뭐 이 논의에 따라서는 더 뭐 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어떤 법안들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과거사법 관련된 개정안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고 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N번방 방지법도 있고요. 코로나19 예. 대응하는 법도 있고요. 지금 계류된 게 10건이 넘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가 폐기되면 자동으로 같이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계류된 법안들 중에 어떤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요. 사실 맨 처음 만날 때는 화기애애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머가 등장하는 그런 충돌 사태가 있었죠. 21대 국회는 안 그러겠죠, 뭐.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원유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 열었는데 양당에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기구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데 합당 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데만 합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합당하기로 했다는 거는 두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합당하겠죠. 근데 대표의 말도 있었는데 합당 안 한다고 하면 좀 그것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냐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거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지금은 당원 당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9일까지 돼 있어요. 20대 국회까지만. 근데 이거를 늘리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대표 임기 연장할지 묻자 원대표가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답을 했어요.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당대 이런 걸 통해서 미래한국당이 원시 대표가 임기 연장을 하고 뭔가 다시 또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했으니까 우선은 믿는 상황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지속해서 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 지도부에서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의 경우 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지만 당은 거기에 대해 지원하거나 동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세현 의원도 민경욱 의원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거든요.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이 민의원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 중인데 선거 무효 소송하는 것을 챙겨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 안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광덕 의원이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총 3,500만 원인데요. 안 교수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예. 몰래 혼인신고 이런 논란 끝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이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 통합당, 그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 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 통합당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한해서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어요. 예.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부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1, 2심에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인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이고 네. 그만큼 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제를 했는데 그걸 성폭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1억 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 원을 한 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모략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해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명이서 그러면 3천만 원 나눠서 배상하라 했으니까 300만 원씩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의 SNS에 또 이걸 올렸기 때문에 네. 500만 원을 더 배상하게 돼 있는. 네. 그럼 주광덕 의원은 8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씩.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크로스 체킹 해보고 이런 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한 명의 인격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머리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융신현 시장 감독국이 얘기한 건데요. 영유아들이 이 문제 분유를 먹고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사건이 이 보도가 되자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근 융신현에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먹은 영유아 중에 일부가 몸에 습진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두개골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분유를 먹은 일부 영유아는 뭐 키와 지능, 행동 능력이 일반 영유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제품을 보면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뭐 일종의 고체 음료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어요. 말 그대로 가짜 분유네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유아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생후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키와 몸무게 모두 발육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멜라민 파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그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고 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에다가 네.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고 영양분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이들. 이해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월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에게 욕설하고 쟁반 집어던지고 네. 폭력까지 행사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못 잡았다고 하던데 검거했네요. 네, 이번에 검거가 됐는데요.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여성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보안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뭐 음료와 집기를 집어 던졌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죠. 당시 A씨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한 시민에게 촬영이 돼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A씨의 행적을 쫓았는데 A씨가 주거지가 불명하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경찰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지명수배를 내려 A씨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경비원들이 계속 참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욕설과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보안 요원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예.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 감정 노동자들 참 네.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YTN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랑 하는 네. 팟캐스트에는 왜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컨셉입니다. 네. 팟캐스트는 컨셉으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 컨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학날은 20일로 미뤄졌죠.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학원 강사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를 더 미뤄야 하는 것 아닌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 연결해서 교육당국 입장 들어봅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백범입니다. 예. 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교육 당국도 당연히 비상일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등교일을 조금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도 이태원 관련해서 그 집단 감염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나 시도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예. 역학조사 결과나 감염증 확산 추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5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로 등교 수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나 또는 취업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고3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교육청에서도 고3에 등교하는 경우에 분반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급식 시간도 좀 따로 운영한다든지 예. 그 간편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일단은 고3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를 하고 그 이하 학년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본 예. 다음에 다음 주쯤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미룬 상태인데 등교가 늦어지면 계속해서 미뤄지니까는 고3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 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뭐 학교 측 교육부 또 방역 당국 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등교를 더 연기하거나 강행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숫자나 이런 걸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여러 가지 감염증이 확산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방역 당국의 통제가 가능한지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종의 여론이 되겠죠. 이런 예.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대본 또 감염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또 견해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나 어떤 기준 이렇게 그걸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 학생들이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확실하게 안내가 돼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원 학교에서 비축된 보건 마스크를 쓰고 일단 귀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가에서 격리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당국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등교를 할 건지 아니면 최소한 14일간 원격 수업을 해서 자가에서 격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클럽 방문한 교사들이 총 41명이고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교사들은 88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개학 전에 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수조사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숫자부터 좀 다시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사가 예. 41명이 아니고요. 예. 41명 중에 교사는 이 클럽에 나간 교사는 7명 교직원입니다. 그것도 교사와 직원이 합해서 7명이고 예. 원어민 보조교사가 34명이었고요. 예. 원어민과 포함해서 41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단순히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880명인데 예. 거기도 이제 원어민 보조교사가 366명, 교직원은 514명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다 음성이 나왔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직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000여 명씩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한다고 해도 뭐 최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뭐 상의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교원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교원들은 이미 학교에 나와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바로 격리가 돼 있을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적어도 학교에 나와 있는 교직원들 중에는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학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학원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서 혹시 또 감염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최근에 인천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에 대해서 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교육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당부 말씀도 드리고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학원 강사나 학원 직원에 대해서 일단은 이태원 등의 그 방문을 하고 있는지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또 2주간은 출근 중지하고 수업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요. 또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 수업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사항을 학원 총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도 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시도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같이 합동 방역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원 총연합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차라리 9월 학기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원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를 개시할 예정인데 그래서 코로나19 상황하고 9월 학기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9월 학기제는 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취업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 또 대학의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생활 양식도 연쇄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과 논쟁 합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9월 학기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사 일정이 지금보다 더 미루어지면은 그 올해 그 제대로 된 학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시다시피 학사 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4월에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원격 수업을 하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같은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와 동시에 그 모의고사라든지 그다음에 몇 주 더 수업을 한다면 이제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학사 일정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뭐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이 계속한다 그러면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업 일수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방학은 이번에는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많이 없지는 않고요.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좀 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름방학 때 쉴 것을 우리가 3월에 사실은 휴업을 하고 이를테면 방학이 좀 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3주나 4주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다. 예. 네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열이나 기침이나 뭐 메스꺼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 수업이 또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고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예. 큰 문제 없이 금년을 지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